11월 13일 목요일, 푸틴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러시아의 전장 손실이 쌓여가자 푸틴은 키예프 주변의 27개의 우크라이나 아파트 건물과 2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잔혹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겨울 동안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즉각적일 뿐 아니라 전략적,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의 핵심 항구, 주요 석유 터미널, 그리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 대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항구를 통해 자국 석유 생산량의 35%를 수출해왔지만 이제 그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유가가 3%나 급등했습니다. 이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이 한 항구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대조입니다. 러시아는 병원과 아파트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크렘린 군사 자금의 경제 핵심을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전쟁 범죄의 대가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11월 13일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밤 중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주변의 아파트와 병원을 목표로 430대의 드론과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임산부와 7세열, 3 어린이 등 2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은 그 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블리아트 피즈두샤 블리아트 피즈다 부돈 블리아트.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병원 건물 2곳을 파괴했습니다. 건물의 문과 창문이 날아갔습니다. 2명이 경상을 입었고 거의 90명의 환자들 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어젯밤 사진과 영상은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는 러시아가 인정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고통을 가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틀 전 러시아 텔레비전 내용입니다. 키예프는 파괴되고 도시는 침수되어야 하며 하르키우와 수미도 드니프로 등처럼 소멸해야 한다. 처음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나쁩니다.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오직 이 방법뿐입니다. 오직 이 방법뿐입니다.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지금은 2022년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처벌 없이 자신의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반격 능력을 갖췄으며 실제로 최근 공격 이후 강하게 방역했습니다. 하지만 푸틴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고 오히려 푸틴의 침공 자금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경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로리스크 항구를 목표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이 항구 방어용 새 방공 시스템을 먼저 파괴했습니다. 여긴 S-300, S-400 방공 시스템 2대와 판치르, S-1 시스템 1대가 포함됐습니다. 아, 그래네. 젠장 빌어먹을. 이후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항구의 화물 및 석유 터미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구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흑해 북동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에너지의 특히 중요한 해상 관문 중 하나입니다. 이 항구는 러시아 전체 수출량의 약 30-35%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원유와 정제 석유 제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량 기준으로 이 항구는 러시아에서 2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유를 넘어서 보면 이 항구는 사실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큰 흑해 항구입니다. 곡물, 비료, 금속, 기타, 원자재와 같은 화물 물동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이곳은 심수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연료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연료를 러시아 침공을 지원하는 국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공격은 대규모였고 러시아 국민들과 러시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젯밤의 영상을 한번 봅시다. 어젯밤에 나온 영상의 양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메시지가 러시아 국민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 보여줍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이 푸틴의 집으로 다가옵니다. 보시죠. 자가렐로, 순세노, 비에발로, 피즈데츠, 블리아트. 다음 영상에서는 폭발을 직접 보지 못한 러시아 소녀가 그 폭발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하늘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입히고 있는 피해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피즈도치크 그냥 그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정말 밝았어요. 방금 막 불이 켜진 것처럼 방금 막 불이 켜졌어요. 그렇게요. 이 공격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타격했는데 그 방공망은 탄약고 옆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폭발을 보면 꽤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폭발로 도시 전체에 버섯 구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들은 집 안을 겨누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블라드 비켜요. 지금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자국산 넵튠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렘린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미사일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들 봤죠? 정말 대단했고 러시아도 입장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러시아 당국이 해당 터미널 석유 수출 중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드론 잔해대가 일부 석유 저장고와 민간 선박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마도 푸틴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해온 그림자 선단의 선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항구 폐쇄가 큰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석유 수출의 약 30-35%가 이 한 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고 싶다면 오늘 아침 석유 시장을 보세요. 아침에 유가가 2% 올랐고 오후엔 3%까지 상승했습니다. 항구에 대한 단 한 번의 공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항구가 러시아와 전 세계 유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어젯밤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구를 공격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투옵시 항구에 대해 얘기했고 화면에서 두 항구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항구 모두 흑해에 있습니다. 투옵시 항구는 러시아 6번째, 오늘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항구는 2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이제 두 석유 터미널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흑해에서 석유를 전혀 운송하지 못하고 발트해만이 유일한 대형 해상 터미널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푸틴이 석유 수출로 전혀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제재 덕분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더 큰 고통을 겪을수록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이 늘어난다는 점이 슬픕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파트, 병원, 유치원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방역할 수 있는 능력과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 미사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으면 우크라이나는 억지력과 민간인 보호 능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존 언론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언급될 때마다 그들은 억지력보다 긴장 고조만 얘기합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존 언론이 두려워하거나 관심 없어 다루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 플랫폼은 남들이 꺼리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독립보도에 관심 있으시면 basicsinsidia.com 방문
설명란 링크 클릭, 화면 QR코드 스캔으로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가입하시면 저희의 보도를 지원하게 되고 채널도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업로드된 다양한 콘텐츠도 시청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